궁궐 방문 중 카밀라의 아들이 가지고 놀던 트렁크가 열렸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궁궐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카밀라와 자녀들의 유대감은 왕실 생활의 현실에 의해 다소 변형되었지만 항상 끈끈했습니다. 톰 파커와 그의 여동생 로라 로페스는 왕실과 무관하게 자신만의 직업과 가정을 꾸리는 삶을 의도적으로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왕실의 일원으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고 카밀라는 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카밀라의 역할이 왕실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될수록 사람들은 그녀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궁궐 경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톰이 방문할 때는 경비원들이 더욱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는 왕족은 아니었지만 카밀라와 가까운 사이였기에 어느 정도 접근 권한이 있었고 그 때문에 그의 모든 것, 심지어 차량 번호판까지도 면밀히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카밀라에게 있어 이는 비록 자녀들을 왕실의 관심에서 멀리하려 애썼지만 새로운 삶과 함께 따라오는 관심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할 수는 없다는 분명한 신호였다. 어느 날 아침 카밀라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작은 응접실에 혼자 앉아 신문을 훑어보고 종종 아이들인 톰과 로라에게 전화를 거는 것을 좋아했다. 전화 통화는 짧아서 10분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그 시간은 그녀에게 마음의 평정을 주었다. 왕족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카밀라는 어머니이자 할머니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켰다. 바로 그날 아침 톰은 평소보다 일찍 그것도 예고 없이 방문했다. 톰 파커는 유명한 음식 평론가이자 작가로 화려한 의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왕비의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좋든 싫든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검은색 차를 타고 와서 사유지 입구 근처에 주차했다. 그에게는 그저 평범한 금요일 저녁 어머니를 뵈러 들르는 평범한 가족 방문일 뿐이었다. 오후에 있을 책 관련 모임에 참석하기 전이었다. 하지만 왕실 보안 규정은 그에게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일이라도 모든 세부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집 안에서 톰은 따뜻한 미소로 어머니를 맞이했다. 그는 어머니 맞은편 의자에 앉아 사생활과 어머니의 왕실 생활의 차이에 익숙한 아들답게 편안한 어조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새로 출간한 요리책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며 최근에 만들어본 요리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카밀라는 귀에 깊게 듣다가 가끔씩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러한 대화는 끊임없는 왕실 생활의 의무 회의, 공식 방문 보고서 작성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전고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휘트모어 경사로 알려진 경비원 중 한 명이 톰의 차량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그가 몰던 차와는 달리 이 차는 시스템에 사전 승인 기록이 없었습니다. 경비원들은 그런 세부 사항을 기억하도록 훈련받았고 1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인 휘트모어 경사는 특히 예리한 눈썰미를 자랑했습니다. 차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트렁크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트렁크가 예상보다 무거워 살짝 처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무게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휘트모어는 무전기로 조용히 다른 경비원을 불렀다. 두 사람은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차 주위를 천천히 돌았다. 안뜰 직원들 사이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퍼져나가며 움직임이 느려졌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한 듯했다. 하지만 안쪽은 여전히 평온한 분위기였다. 톰은 최근에 만난 파리의 셰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특이한 요리 스타일에 대해 웃었다. 카밀라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두 사람 모두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다. 마침내 휘트모어는 일상적인 점검을 할 때라고 판단했다. 그는 차창을 살며시 두드리고 트렁크 쪽을 가리켰다. 그 소리가 안뜰에 울려 퍼지며
다른 궁궐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톰 쪽으로 몸을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경비원이 차 옆으로 오시라고 합니다. 기지 꼬시시에디. 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스위티. 카밀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삼엄한 경비에 익숙했지만 아들이 이렇게까지 휘말리는 건 드문 일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는 전보다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휘트모어가 다른 경비원과 함께 차 옆에 서 있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톰은 이제 약간 짜증이 난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단순한 정기 점검입니다, 선생님. 포인트. 휘트모어는 차분하게 말했다. 트렁크가 평소보다 무거워 보이는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봐야겠어. 사이트트. 톰은 한숨을 쉬며 이마를 문질렀다. 그는 왕실 생활에 이런 면이 싫었다. 의심 끊임없는 감시 가족이라기보다는 낯선 사람처럼 취급받는 느낌. 좋아, 들어가 봐. 사이트. 슬퍼튼트트.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히 짜증이 묻어났다. 경비병이 트렁크를 열자 모든 것이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다. 안에는 비밀번호 자물쇠로 잠긴 커다란 금속 상자가 있었다. 여행 중에 생긴 흠집들로 보아 무거워 보였다. 그것은 사람들이 아주 사적인 물건을 옮길 때 사용하는 종류의 상자였다. 이게 뭐죠, 선생님? 휘트모어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이제는 단호해졌다. 개인적인 물건입니다. 서류와 책 몇 권일 뿐입니다.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휘트모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규칙에 따르면 잠겨있는 상자는 누구의 것이든 검사해야 했다. 좀 살펴봐야겠어. 톰은 잠시 말을 멈췄다. 분명히 불편해 보였다.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사적인 일이야. 아주 사적인 일이라고. 밖에서의 이야기가 길어지자 카밀라 집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짜증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휘트모어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폐하 차 안에 잠긴 가방이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밀라는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저택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 오가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왕비의 아들이 경호원들 옆에 서서 차 안에 있는 잠긴 상자를 살펴보는 모습은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차 한 대가 안뜰로 들어왔습니다. 윌리엄 왕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윌리엄 왕자의 존재는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가오는 행사에 대해 카밀라와 이야기를 나누러 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경호원들, 그의 계모 그녀의 아들 톰, 그리고 신문을 받고 있는 잠긴 상자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윌리엄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윌리엄 왕자에게 상황을 재빨리 설명했다. 특이한 번호판, 이상하리만치 무거운 트렁크, 그리고 톰이 잠긴 상자를 열지 않으려는 이유까지. 윌리엄은 주의 깊게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차례로 살폈다. 먼저 경호원들을, 그 다음 톰을, 그리고 카밀라를.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상황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경호원들은 즉시 뒤로 물러나 미래의 왕에게 길을 양보했다. 카밀라의 불만은 분명했다. 그녀는 아들이 관련된 일에 윌리엄이 주도권을 잡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윌리엄은 흔들림 없이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톰에게 시선을 돌려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톰은 몸이 굳어졌다. 그의 몸짓이 변했다.
긴장하고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하며 사건 내용을 심사숙고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가 애인적인 물건이라 쉽게 넘겨줄 생각이 없었다. 윌리엄은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스가 왕실 부지 안에 있는 한 보안 규정이 개인의 사생활보다 우선한다는 것이었다. 정말 숨길 것이 없다면 증명해야 했다. 상황은 악화되었고 이제 모든 시선은 톰에게 쏠렸다. 윌리엄스의 명령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경비병들은 뒤로 물러서서 휘트모어의 손에서 열쇠를 빼앗는 그를 주시했다. 자물쇠가 풀리면서 상자가 삐걱거렸다. 마침내 뚜껑이 열리자 안에는 근처에 서 있던 가장 냉철한 직원들조차 말을 잃었다. 톰이 주장했던 것처럼 칼이나 조리 도구는 들어있지 않았다. 얇은 존기로 깔끔하게 쌓여 고무줄로 묶인 송을씨 페이지들이 쌓여 있었다. 그 아래에는 가죽 표지 일기장 몇 권이 놓여 있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표지는 구겨져 있었다. 맨 아래에는 봉인된 봉투 2개가 있었는데 둘 다 다이애나 특유의 필체로 적혀 있었다. 페이지에 쓰인 글씨는 금세 낯익었다. 굵은 곡선, 빠른 획 기울어진 글자는 틀림없었다. 윌리엄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의 시선은 글씨에 고정되었고 잠시 숨조차 쉬지 못했다. 이것들은 단순한 오래된 편지나 기념품이 아니었다. 왕실 가족이 안전한 보관소에 보관해 다시는 공개되지 않도록 보관해두는 그런 사적인 물건들이었다. 톰은 옆에 서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윌리엄이 이미 깨달은 사실을 확인시켜주기에는 충분했다. 그 글씨는 바로 그들의 어머니 다이애나 공주의 것이었다. 아무도 그녀의 개인적인 물건들이 어떻게 톰의 차에 있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는 그것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어디서 구했는지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가 침묵을 지킨 것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주변에 애쓰여 있던 경비병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모두들 이것이 단순히 차 안에 있던 이상한 상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훨씬 더 큰 사건이었다. 이 물건들은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었고 이제 훤히 드러나 있었다. 윌리엄은 조심스럽게 일기장 하나를 집어들었다. 가죽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닳아 있었다. 그는 어머니도 한때 이 책을 손에 쥐었을 것을 알기에 조심스럽게 책을 들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사적인 생각들이 적혀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책의 무게를 손뿐 아니라 가슴 속에서도 느꼈다. 이것들은 단순한 가족 문서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삶의 조각들이었다.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기억과 말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그의 의붓 형제의 손에 들어갔다. 톰은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땅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설명하려 하지도 변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 침묵은 무엇보다도 윌리엄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톰이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이 책들을 가져서는 안 됐다는 사실조차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윌리엄은 서서히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이 일기들은 헌옷 가게나 잊혀진 다락방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그것들은 왕실과 가까운 곳, 왕실 내부에서 온 것이었다. 분명히 접근 권한이 있는 누군가가 가져갔을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그런 사적인 물건들을 옮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것들을 숨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윌리엄은 카밀라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그 침묵은 무언가를 드러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그녀만은 예외였고 그것 때문에 윌리엄의 생각은 더욱 빠르게 돌아갔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그녀만 유일하게 놀라지 않은 것 같았다. 윌리엄은 천천히 상자를 닫으며
뚜껑을 조심스럽게 눌렀다. 안뜰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방금 일어난 일은 발견된 물건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의미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었다. 다이애나 공주의 개인 일기와 편지들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야 할 왕실 기록 보관소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갔다면 다른 어떤 것들도 함께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왜 이처럼 사적인 물건들이 톰의 손에 들어갔을까? 경비병은 지시를 기다리며 가만히 서 있었다. 윌리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분명한 명령을 내렸다. 상자는 복사하지 않고 즉시 가져가야 한다.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되며 더 이상 질문도 해서는 안 된다. 휘트모어는 즉시 명령을 따랐다. 그는 경비원 2명을 더 불러 트렁크를 윌리엄의 차로 옮기는 것을 도왔다. 톰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으로 굳어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고 반박해야 할지 아니면 죄를 인정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것이 분명했다. 트렁크가 윌리엄의 차에 실리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나자 마치 한순간이 끝난 것 같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윌리엄에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 애어머니의 소지품을 훔쳐간 것 같았다. 마치 누군가 어머니의 유산을 훔쳐간 기분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훔친 물건들이 카밀라의 아들에게 넘어간 것이다. 그날 오후 켄싱턴 궁으로 돌아온 윌리엄은 트렁크를 개인실로 옮겼다. 그는 트렁크를 안전한 금괴에 넣고 모든 직원에게 나가달라고 했다. 그는 혼자 있고 싶었다. 천천히 트렁크를 열고 편지 뭉치를 꺼냈다. 그 안에 든 것을 본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그 편지들은 1995년 어머니가 직접 쓴 것이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편지들은 날 것 그대로 솔직했다. 다이아나는 편지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미행당하고 전화통화가 도청당하고 항상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고 느꼈다고 썼다. 찰스 왕세자가 자신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행동했다고도 했다. 또한 카밀라에 대해서도 썼는데 그녀의 존재가 항상 다이애나의 결혼 생활에 그림자를 드리워 자신을 소외시켰다고 느꼈다고 했다. 다이애나는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외로운 밤을 보내며 울었다고 묘사했다. 그러던 중 윌리엄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불과 몇 달 전에 쓴 일기 한 통을 발견했다. 그것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다이애나는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만남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직접 언급했고 어떤 사람들은 암시적으로만 언급했으며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토로했다. 편지 맨 아래에는 섬뜩한 문장이 휘갈겨 쓰여 있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사고가 아닐 것이다. 윌리엄은 의자에 기대 앉아 충격을 받았다. 그 말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것들은 단순한 오래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어머니의 목소리였고 그녀의 진실 두려움 그리고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것들은 대중이나 역사가들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녀 자신의 절규였고 오랫동안 봉인되고 도둑맞고 그에게서 감춰져 왔던 것이었다. 밤이 되자 톰은 집에서 홀로 불안하게 앉아 있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되풀이되었다. 그의 관점에서 클래런스 집 밖에서의 대치는 그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갔고 그는 그것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반면 카밀라는 문제가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윌리엄은 그녀가 영원히 숨겨두고 싶었던 과거의 한 부분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윌리엄이 그 편지와 일기들이 어떻게 톰의 손에 들어갔는지 알아내기로 한다면 심각한 의문들이 제기될 것이다. 그 물건들이 어떻게 왕실 금고를 빠져나갔을까?
누가 가져갔고 어떻게 톰 파커 BS에게까지 가게 된 것일까? 윌리엄은 이미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가 발견한 것이 더 큰 문제의 작은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궁궐에 보관되어 있던 다이애나의 편지들이 누군가에 의해 도난당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 상자는 단순히 오래된 서류들을 드러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외면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어젖혔다. 궁궐 안에 누군가가 절대 손대서는 안 될 것을 가져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발견됨으로써 윌리엄은 자신도 모르게 훨씬 더 큰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왕비 카밀라조차 피할 수 없는 결과 말이다. 윌리엄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상 위의 램프는 새벽까지 켜져 있었고 그의 앞에 흩어져 있는 편지와 일기들을 비추고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가슴 속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다. 아침이 되자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그는 궁궐 정원에 첫 햇살이 비칠 때에야 책상에서 일어났다. 금고를 닫고 상자를 잠근 후 그는 보좌관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개인 응접실로 들어갔다. 전날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은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켄싱턴 궁 클래런스 하우스 버킹엄 궁 안에서는 이미 소문이 무성했다. 첫 번째 결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보안 규정에 따라 궁궐 경내에서 의심스러운 물건이 발견될 때마다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톰의 차량을 검문했던 경비병들은 이미 메모를 작성했고 그 메모는 이제 윌리엄의 손에 있었다. 한때 사적인 가족 문제였던 일이 이제 기록으로 남았고 곧 새어나갈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오전 8시 윌리엄은 첫 번째 결정을 내렸다. 그는 아버지의 수석 비서관이었던 클라이브 알던 경을 불렀다. 알던 경은 찰스 왕세자를 오랫동안 보좌해왔으며 왕실 행정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여겨졌다. 윌리엄은 그를 누구보다 신뢰했다. 대화는 짧았다. 윌리엄은 일기와 편지들을 도난당한 왕실 재산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클라이브 경은 단 한 가지 질문만 했습니다. 조용히 처리할 건가요? 아니면 규정대로 처리할 건가요? 보니 윌리엄은 잠시 망설이다가 둘 다입니다. 조용히 하지만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일이 은폐 시도로 비춰진다면 절도 자체보다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오전 중반쯤 소규모 위기 대응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왕실 법률 고문들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2020년 서식스 부부의 왕실 탈퇴와 앤드류스 왕자의 법적 문제 여파를 처리했던 바로 그 팀이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위험성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왕실 기록 보관소 외부의 누군가가 해당 문서와 편지를 소유하는 것은 왕실 수집품법에 따라 절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그 문서와 편지들이 톰 파커의 차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법적 정치적 딜레마를 야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왕족은 아니었지만 왕비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기소하는 것은 카밀라의 가족을 공개적인 스캔들에 휘말리게 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그를 봐주는 것은 특혜처럼 보일 것이다. 어느 쪽이든 왕실의 명성은 타격을 입을 것이었다. 정고쯤 윌리엄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찰스는 그날 하이그로브에서 예정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통화는 20분 동안 이어졌다. 수십 년간의 가족 문제에 지쳐있던 찰스는 주에 깊게 들었지만 별다른 지시는 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하되 우리 가문을 파멸시키지는 마라 라고 말했다. 이 대답은 윌리엄에게 자유와 동시에 부담을 안겨주었다. 이제 그는 이 문제를 가족 문제로 처리할지 말지 결정해야 했다. 한편 카밀라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클래런스 하우스에서 그녀는 아침 내내 개인 비서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불안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무엇이 걸려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수년 동안 그녀는 타블로이드 신문의 헤드라인에서 내 연녀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견뎌왔다. 왕비가 된 것은 그녀의 더딘 명예회복이었다. 하지만 그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면 모든 것이 며칠 만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톰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궁궐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녀는 톰에게 전화를 걸어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냉혹한 진실이었다. 만약 그녀가 그 발견과 너무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면 누군가 편지들이 그녀의 손을 거쳤다고 의심하기만 해도 스캔들은 아들에게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켄싱턴으로 돌아온 윌리엄의 측근들은 다음 조치를 논의했다. 일부는 경찰 개입을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아무 말도 없이 문서들을 윈저의 왕실 기록 보관소로 조용히 옮길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윌리엄은 두 극단적인 의견 모두를 거부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왕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비밀주의는 항상 역효과를 낳았다. 예를 들어 앤드류 스캔들은 왕실이 침묵을 택했기 때문에 크게 확대되었다. 이후 윌리엄은 두 번째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는 톰 파커 BS를 경찰이 아닌 왕실 법무관에게 정식으로 신문하도록 명령했다. 이렇게 하면 기록은 남지만 스코틀랜드 야드나 언론에 통제권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었다. 신문은 같은 날 오후 클래런스 하우스의 한 비밀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톰은 트렁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어떻게 손에 넣게 되었는지는 설명하기를 거부했다. 그의 어조는 방어적이었고 심지어 공격적이었다. 그것들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다고 그는 경찰관들에게 말했다. 제가 금고에 침입해서 그걸 훔쳤다고 생각하신다면 틀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경찰관들은 그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설명이 없자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몇 시간 만에 그 서류는 윌리엄의 책상 위에 놓였다. 그날 저녁 윌리엄은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 이 문제를 더 파고들어 형사 사건으로 번질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가족 내에서 해결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그는 다시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케이트가 잠시 들어와 그의 상태를 살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물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 일을 그냥 넘기면 왕실의 위신이 약해질 거야. 나애가 밀어붙이면 그들을 파멸시킬 거야. 어느 쪽이든 우리에게 오점을 남기게. 이미 그 여파는 외부로 번지고 있었어. 왕실을 정기적으로 취재하던 기자들이 이 사건의 단편들을 포착하기 시작했지. 타임스의 한 기자는 그날 밤 늦게 궁궐 공보실에 전화를 걸어 클래런스 하우스의 개인 물품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지 물었다. 이 언론팀은 준비 부족으로 평소처럼 부인했지만 질문 자체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윌리엄의 우려를 확신시켜 주었다. 이 이야기는 오래 비밀로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이후 며칠 동안 왕실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변호사들은 공식 성명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추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켄싱턴 궁 주변의 경비는 더욱 강화되었다. 왕실 직원들은 상황이 국가 전체로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총리에게 조용히 보고해야 할지 여부를 비공개로 논의했다. 카밀라에게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3일 후 찰스 왕세자와의 만찬 자리에서 그녀는 결국 좌절감에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윌리엄 앞에는 세 가지 위험한 길이 놓여 있었다. 첫째, 윌리엄은 이 사실을 숨길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그가 또 다른 왕실 은폐에 가담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둘째, 그는 톰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었는데
이는 왕실을 파탄시키고 큰 스캔들을 초래할 수 있었다. 셋째, 그는 정직함을 보여줄 만큼의 문서만 공개할 수 있었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만큼은 아니었다. 그렇게 하면 왕실을 지킬 수는 있겠지만 위태로운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서만 문서가 어떻게 입수되었는지 밝혀낼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윌리엄 왕자가 톰을 당국에 넘겨야 한다는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윌리엄 왕자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나오는 다음 영상도 클릭해 보세요. 분명 즐거우실 겁니다.